자, 이번에는 사회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촬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로 이 사회화라는 키워드를 보호자님들께서 접하시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죠. 다른 친구나 다른 어떤 낯선 사람에 대해서 예민해하지 않고 인사를 잘 하게 만들고 잘 어울리게 만드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이 사회화라고 하는 건 이 한 동물이 사회적 동물로서 이 사회를 잘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것을 통틀어서 사회성이라고 하고, 이 사회성을 기르는 과정, 기르는 작용 그 자체를 사회화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반려견이 사회적 동물로서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 가지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 바로 방금 전에 이야기한 다른 친구들과 낯선 대상에게 예민해하지 않고 편하게 인사하거나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교류하는 경험이 필요하죠. 그게 우리 반려견들에게는 접근을 하고 접촉을 해서 냄새를 맡는 이 경험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둘, 반려견이 듣고 보고 느끼는 이 다양한 자극들에 대한 익숙함이 필요합니다. 이 익숙함이라는 건 사실 풍부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풍부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살아간다면 불가피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듣고 보고 느끼는 이 다양한 자극들을 얼마나 익숙해 하는가. 이 동물은 무언가를 익숙해 할수록 덜 불편해하고, 익숙해 할수록 두려워하지 않고, 익숙해 할수록 편안해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감각 자극에 대한 익숙함을 기르는 과정 또한 사회화에 속합니다. 이 다양한 듣고 보고 느끼는 감각 자극에 대한 익숙함은 특히 어릴 때 자주 많은 경험을 할수록 잘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어릴 때 우리 반려견과 보호자님이 교육센터나 훈련소에 방문을 해서 퍼피 트레이닝이나 풍부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면 이 반려견의 익숙함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셋, 내가 이렇게 움직였더니 이런 결과를 얻네 와 같은 다양한 학습 경험이 필요합니다. 반려견의 교육에는 참 많은 종류의 교육이 있고 참 많은 종류의 학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를 얻는 거구나 라고 하는 유의 교육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 들어가면, 방석에 올라가면, 또는 보호자의 손을 터치하면 보호자가 반려견이 원하는 것을 보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반려견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움직여서 어떠한 행동을 해서 무언가를 얻는 경험 그 자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으시면 그게 왜 사회화야? 그건 그냥 교육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반려견이 스스로 움직여서 무언가 결과를 얻는 이 학습 경험, 이 경험은 차차 반려견이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뭔가 패닉 상태가 된다든지 막무가내로 흥분을 하는 그런 반려견이 되기보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호기심을 해소하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반려견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좀 더 성숙한 정서 발달에 아주 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거 세세하게 들어가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 세 가지만 반려견의 성장기 전반에 걸쳐서 보호자님들이 신경 써주기만 해도 많은 반려견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씩씩하고 겁이 없고 우리들의 반려생활에서 문제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낯선 대상과 친구들과 교류하는 경험, 그리고 다양한 자극에 대한 익숙함을 형성하는 것,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결과를 얻는구나 라는 식의 이런 학습이 만약 어릴 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반려견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선천적으로 예민함이 좀 적고 선천적으로 씩씩한 성격을 가진 그런 반려견들은 이런 과정을 크게 신경 써주지 않아도 그냥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그런 경험만 해줘도 정말 큰 문제 없이 보호자와 아주 잘 사는 그런 반려견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드물어요. 우리 반려견이 그런 성격을 가진 반려견일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키우기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주변의 이웃분들이, 우리 주변의 많은 거의 대부분의 반려견들이 이 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반려견이 계속해서 그런 부족한 경험을 지닌 상태로 성견이 되고 더 나이가 차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겁이 더 많아집니다. 다양한 자극과 대상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많겠죠. 그래서 겁이 많아서 위축되거나 겁이 많아서 오히려 엄청나게 예민해지는 그런 상태에서 나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흥분이 심해요. 높은 흥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정될 수 없는 심리 상태로 살게 돼서 조금만 흥분을 유발하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반려견이 심하게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심한 흥분은 다른 많은 문제들을 유발하게 되죠. 뭐 산책 시 줄당김이라든지 집안에서의 심한 경계성 행동이라든지 또는 심각한 요구성 행동이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유발될 겁니다.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반려견 교육에서 반려견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어떠한 자극을 반려견 교육에서는 혐오 자극이라고 합니다. 반려견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보호자가 소리를 치거나 바닥을 쳐서 반려견을 놀래키는 그런 훈육법을 반려견에게 적용하는 보호자님들이 많으시잖아요. 바로 이런 반려견을 놀래키고 큰 소리를 치는 이런 행동이 반려견의 두려움이나 불편함, 불안감을 유발하는 혐오 자극을 이용해 반려견을 훈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사회화를 신경 써서 거치지 않은 반려견은 산책을 할 때 항상 혐오 자극을 느끼며 살아가게 돼요. 사회화를 거치지 않은 반려견은 그냥 단순히 낯선 다른 개를 보기만 해도, 움직이는 사람을 봐도, 부르릉 큰 소리를 내며 빠르게 움직이는 대상을 보면, 낯선 촉감에 바닥을 밟는 것도, 흔들리는 나무의 움직임과 소리를 듣는 것도, 플랜카드가 펄럭이는 걸 보는 것도, 공이 바닥에 튕겨지는 소리를 듣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반려견에게 혐오 자극으로 작용해서 반려견이 산책 동안에 굉장히 위축되고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어요. 이 혐오 자극은 기본적으로 반려견을 억제시켜요. 억압시켜요. 그리고 억제되고 억압되는 반려견은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극복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굉장히 불쾌하고 적응하기 힘든 그런 스트레스. 그러니까 사회화를 제대로 거쳐주지 않은 반려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워야 하는 이 산책 시간이 극복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힘든 스트레스를 겪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려견은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싫어서 산책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반려견은 그래도 산책은 좋은 거니까 이 다양한 혐오 자극과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헤쳐나가면서 산책을 꾸역꾸역 어떻게든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흥분도가 높은 산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평소에 산책을 하면서 다른 개를 보고 다른 대상을 보고 짖고 달려드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열의 아홉은 충분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많은 자극들에 의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계성 행동이에요. 그리고 반려견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방어적인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가장 먼저 방어적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반려견이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극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일단 도망치려고 해요. 어릴 때 되게 작은 성장기 시기에는 도망보다도 그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자극이나 대상에게 몸을 바짝 낮춰서, 자기를 낮춰서 어떻게든 위기를 넘기려는 선택을 하게 되지만, 반려견이 성장을 하고 성견에 가까워질수록, 나이가 찰수록 이런 선택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더욱 확실하게 그 자극을 기피하고 싶기 때문에 회피를 택하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을 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산책에서는 이 반려견의 회피, 도망을 치려는 반려견을 방해하는 어떠한 요소가 있어요. 자, 그 요소가 뭘까요? 바로 리쉬, 리드줄입니다. 리드줄에 연결된 우리 반려견들은 두려움을 경험하고 도망을 가고 싶어 해요. 근데 보호자가 함께 도망가주지 않는 이상 반려견은 도망을 못 가요. 보호자가 줄을 잡고 있으니까. 그런 반려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해지죠. 계속 나에게 다 가까워지고 있는데,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보호자는 나와 함께 도망가주지 않으니까 회피를 하지 못해요.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반려견은 어떻게 될까요? 어릴 때처럼 나를 낮춰서 위기를 어떻게든 넘기려고 노력을 할까요? 어릴 때라면 모르겠지만 성견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적어요. 결국 웬만한 성견들은 도망가지 못할 때 그 자극, 그 대상에 대해 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라는 말이 있듯 경계성,
방어적인 경계성, 공격성을 보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자극이나 대상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쫓아내려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들으면 그렇다면 결국 우리 반려견이 방어적인 짖음을 다른 개를 보고 보인다라는 건 도망치고 싶다라는 뜻이니까 우리 반려견이랑 같이 도망가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대처를 해주셔도 되기는 해요. 그런데 그 도망에 의존해서 반려견을 평생 그렇게만 키워서는 안 됩니다.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반려견이 다른 개를 보고 산책을 하며 느끼는 많은 자극들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반려견이 아직은 성장기인 어린 반려견이다, 이제 막 반려견을 입양했다, 그러면 우리 반려견이 혐오 자극 투성인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반려견이 어릴 때부터 퍼피 트레이닝 교육을 받으시거나 풍부화 프로그램에 꼭 참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교육은 방문 교육으로는 좀 효과적으로 제공을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한 좀 가까운 훈련소가 없는지, 가까운 교육센터가 없는지 좀 알아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런 풍부화 프로그램, 보호자와 함께하는 퍼피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지 한번 알아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익숙함을 유도하는 이런 교육은 특히 또 환경이 중요해요. 장소가 어떤 장소냐, 그리고 어떤 교보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자극들에 대한 익숙함을 형성해 주느냐, 이런 것이 꽤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것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교육 환경에서, 교육시설에서 그런 교육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착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냥 살다 보면 사회화 되겠지, 그냥 살다 보면 내가 경험을 해서 뭐 저건 위험하지 않은 거고, 뭐 저건 적응을 하고, 저건 좀 위험하고, 이런 걸 학습해서 알아서 사회화 하겠지 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미 우리 주변에 많은 반려견 보호자님들과 많은 반려견들이 이미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공원 산책로 조금만 걸어보면 우리 바로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살다 보면 사회화는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절로 사회화하는 거 웬만해서는 안 돼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사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자연스럽게 산책 중에 짖는 반려견의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도 좀 한번 훑어봤습니다. 참고로 산책 중에 짖는 반려견의 이 행동은 한 30마리의 한 친구 정도는 인사를 너무 많이 하고 싶어서 짖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좀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좀 연관성이 있는 주제라서 한 번에 다뤄봤고, 이번 영상은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주제 있으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